아니 요즘 저기 그 챗 GPT가 네. 굉장히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이게 그 난리가 났는데 네.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그쵸. 어떠셨어요? 진짜 거짓말 많던데. 거짓말이 많다. 왜 거짓말이 많죠? 진짜?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저는 사주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챗 GPT가 이제 창의력은 없고 갖다 카피해가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긁어 모아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서치를 해갖고 예. 쫙 찾아내주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모인 데이터들이 다 가짜다. 예. 가짜가 많다. 근데 사실 저도 보면 개요는 굉장히 훌륭해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자료에 대한 개요를 찾아내는 건 정말 뭐 잘 찾아주는데 깊은 어떤 이런 걸 좀 찾아보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듯한 그런 걸 느끼셨나요? 당연히. 근데 네. 이게 우리 사주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사주적으로 풀면 챗 GPT는 그 식신상관 같은 거예요. 만든다가 식신상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무조건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현력이 막 기술이 좋아지면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바로 그릴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식신상관인데 식신상관 있는 사람들이 그건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인성은 뭔가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재해석을 해요. 재해석을. 네, 재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걸 주지만 챗 GPT는 그냥 이걸 조합해서 내놓는 그런 기능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종격이라고 있거든요, 사주에. 그러니까 종격들이 하는 일들을 걔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격은 뭔가 기술 한 가지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특화돼가지고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다 종격이에요. 그러니까 풀지 못하는 문제 푸는 수학자도요. 수학자도 역시 종격이다. 그러니까 종격은 하나의 그 몰입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아니 근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영화도 종격이 있어요. 종격이 있어요. 근데 영화를 너무 많이 신경 써야 되거든. 안 써요. 그러니까 하양 영화 만든 분. 왕가희 감독. 네, 그 사람 종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죠. 되게 사주로는 되게 예술가의 사주가 아닌데 이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주변에 그런 예술적 정신을 가진 친구들 유덕환이 뭐 이렇게 이 장국영이를 만나서 이게 예술수가 됐다. 나도 깨달았다. 그런 얘기 한번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잘 봐요. 이렇게 챗GPT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 그러니까 지식이 좋으면 그걸 다 자기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하나의 재창조를 해버리는 거지. 사실 오늘 가져온 영화가 좀 독특한 영화를 가져왔어요. 보셨나요 혹시? 그쵸. 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고 요즘 점점 줄여갖고 에에올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이번에 아주 7개 부분에 수상을 했고 그리고 동양 여성 최초로 여우 주연상을 타기도 했고 했던 영화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원래 SF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죠, 제가 좀. 멀티버스, 좋지. 그러니까 무조건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아카데미상에 뭐 뽑혔든지 안 뽑혔든지 그것도 몰랐고 그냥 유명하지 않은 거 알면서 그냥 봤는데 완전히 대박인 거야. 이게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막 한마디로 문화적 충격? 너무 정말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꼭 방송해야 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아카데미상도 이제 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호불호가 나뉘어요. 탕선님처럼 굉장히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몰입된 친구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걸 보고 오열했다라는 여성 관객분들도 꽤 많아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엄마와 딸의 관계를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막 오열했다 이런 친구도 있는데 이게 영화냐?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마 남성분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또 뭘 좀 보라는 거야 도대체. 게다가 편집이 우리가 기존에 봤던 이게 영상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상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했냐면 이 형제 감독이죠. 이들이 이 편집을 그냥 갈 때까지 가잖아요. 엄마하고 저기 그 딸의 관계를 돌멩이로까지 또 스토리텔링을 전달하니 0. 몇 초 간격으로 갖다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물밀듯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저는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렇게 스토리텔링이 되는구나. 자, 조금 구체적으로 탕선님이 이 영화의 가장 핵심 포인트로 어떤 부분이 이 영화에 잘 보신 부분이었고 명예훼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풀어봐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사주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인데 어떤 사람은 잘 살아, 어떤 사람은 못 살아. 왜 똑같은 사주 가지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생길까?
그러면 결국은 사용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용법을 잘 쓰면 사주대로 살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대로 못 살아서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소스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사주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어. 이거 똑같은 얘기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연결됐는데 네. 그때 얘기했지만 부자 사주라고 해서 네.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니고 네. 그게 결국 어떤 공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네. 어떤 시간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게 멀티버스로 나타나는 거니까 와 이거 진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 영화는 특히 이제 이블린 엄마죠, 엄마. 양자경 여기서. 엄마는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사실. 관이에요, 관. 관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성격은 내가 어떤 영역을 갖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내가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대표, 사장 이런 것들이 다 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관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이 되면 대표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밑에 부하를 갖고 그 빠져나지 않는데 지금 이블린 그 엄마가 그 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빠져버리면 거긴 다 무너질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이게 관의 역할은 하나의 기둥이 되고 거기에 갖다 이렇게 다 묶고 거기에 끌고 가는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이 네. 그 엄마가 딱 있지만 가게도 엄마가 운영하고 네. 남편은 틈사서 이혼 도장 찍으려고 하고 있고 네. 딸내미는 어떻게든 엄마하고 분리해서 도망치 나가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근데 저희 아버지도 모시고 살고 있고 네. 그걸 뭐든지 중심에서 지금 갖고 있는 역할로 네. 등장하죠. 그게 사실은 관이에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는 사람 그 관이라고 한다. 근데 딸은 이제 재성이라고 해요. 인비식재관에서 재성인데 딸은 모든 걸 갖다가 평가 내려요. 그래서 이 사람 좋은 사람 이거 뭐 하는 거,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찾아가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진실성, 뭔가 탐구 이런 것들이 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가치를 평가하는. 네, 평가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가치를 평가하다 보니까 아 이건 정말 다 그지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에 지쳐버린.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냥 쓰레기야. 이렇게 말해보고 하는 그 재성이라는 코드를 이제 딸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네요. 네. 지금 이제 결국은 엄마의 관성과 네. 딸의 재성, 네. 이제 이 관제에 관한 영화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 아버지가 식상이에요. 아 맞아,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예, 아버지는 다 만들어내고 뭐든지 어, 관여하고 친절하고 뭔가 오지랖 엄청 떨고 이거 식상이에요. 그 나름 굉장히 골고루 다양하게 매치를 잘했다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전부를 보고 있는 감독이 비겁이에요. 원래 사주가 다니엘 관과 다니엘, 다니엘스 샤이너트. 그분들이 다른 종족이잖아요. 근데 같은 이름 쓰잖아요. 형제처럼. 이게 비겁이에요. 그 전 영화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비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비겁은 뭐냐면 함께 한다요. 이들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하고 같이 하는 영화 찍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게 다 비겁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게끔 어떻게든 묶어주려고 하는 카메라의 시선이 있었어요. 감독이 갖고 있는 카메라 시선은 비겁으로서 네. 이 덩어리가 막 뛰쳐나가고 막 뽀개질 것 같은데 네. 하지만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게끔 끌고 갔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실 제가 이전에 기획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네. 좋지 아니한가라고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그 영화의 화두도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네. 깨질 것 같지만 깨지지 않는 항아리. 그 이름은 가족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정말 가족끼리 너무 싸우니까 네, 맞아요. 막 이게 막 파탄 날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한 덩어리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네. 지금 비겁의 시선은 그랬다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 비겁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보라는 거예요.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덩어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게 가족이라고 표현을 나왔지만 그들은 떨어질 수 없게 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관찰력이 너무 굉장한 거야.